안녕하세요. 독서영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입니다. 지은이는 케이트 디카밀러, 그림은 베그림 이바툴린, 옮긴이는 김미경, 출판사는 비룡서입니다. 글과 그림이 무척 아름다운 책입니다.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작가의 재능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작가는 소름 돋는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이 책을 읽혀보면 이 이야기 속의 복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 속 복선과 사건과의 관계를 그 느낌까지 담아서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이야기는 그냥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읽으면 그냥 느껴지고 알아져야 됩니다. 이건 3살 된 유아에게 시간 개념, 어제와 내일 같은 것을 설명하기 힘든 것과 비슷합니다. 발달이 일어나면서 그냥 알게 되고 읽어가면서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읽으면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을 행간 읽기라고 할 수도 있고 문해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글을 읽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행간 읽기, 문맥 읽기, 문해력은 그 자체로 언어 능력입니다. 그럼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이집트 글의 어느 집에 에드워드 툴레인이라는 도자기로 된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에게는 비단 정장, 최고급 맞춤 신발, 금 해중시계 같은 호사스러운 물건이 가득한 옷장도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툴레인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에드워드는 에빌린 툴레인이라는 10살짜리 여자아이의 인형이었어요. 에벨린은 에드워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에벨린은 학교에 가기 전에 에드워드의 시계 태엽을 감아주고 에드워드가 거실 의자에 앉아서 창밖으로 길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에드워드는 낮 동안 거리를 내다보면서 에벨린을 기다렸습니다. 에드워드는 겨울을 가장 좋아했어요. 해가 일찍 지고 창문들이 어두워지면 자기 모습이 유리에 비쳤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에드워드는 자신의 멋진 모습에 끊임없이 감탄했어요. 에빌린의 할머니 펠레그리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요. 밝고 검은 눈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났어요. 에드워드가 태어난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할머니는 프랑스의 장인에게 에드워드를 주문해서 에빌린의 7번째 생일에 에드워드를 선물했어요. 밤마다 할머니가 에빌린의 잠자리를 봐주고 가면 에빌린은 토끼에게 말했어요. 사랑해 에드워드. 하지만 에드워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 아빠는 에빌린과 함께 커다란 여객선을 타고 런던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에드워드와 함께요. 떠나기 전날 밤 펠리그리나 할머니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 달도 없는 깜깜한 밤하늘에 별처럼 반짝이는 빛나는 공주였지. 하지만 그 공주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도 말이야. 그 순간 할머니가 이야기를 멈추고 에드워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인 왕이 결혼을 하라고 하자
공주는 숲으로 도망을 갔어. 숲에서 길을 잃은 공주는 마녀를 만났어. 공주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녀에게 우리 아빠는 왕이에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했어. 그러자 마녀가 말했어. 그래, 좋아. 진짜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봐. 공주가 짜증이 나서 발을 구르면서 말했어. 사랑이라니요? 왜 모두들 사랑에 대해 말을 하죠? 공주가 거만하게 말을 이었어. 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마녀가 말했어.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마녀는 손을 들어 아름다운 공주를 멧돼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숲속으로 공주를 찾으러 온 왕의 부하들이 멧돼지가 된 공주를 잡아서 부엌에 있는 요리사에게 줘버렸어. 부하들은 멧돼지가 공주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공주의 비참한 종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에벨린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뭐 이래요. 그 후로 아무도 행복하게 살지 않잖아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날 수 있겠니? 자, 이제 잠자리에 들자. 할머니는 에드워드도 침대에 넣어준 다음 에드워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이렇게 속삭였어요.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할머니가 나간 후 에벨린이 말했어요. 에드워드 사랑해.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난 널 사랑할 거야. 그래, 그래. 에드워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에드워드는 할머니가 아름다운 공주를 달도 없는 밤에 빛나는 별과 같다고 했던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에드워드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혼자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화창한 토요일 아침에 에드워드와 에벨린과 툴레인 부부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펠리그리나 할머니는 부두에 서서 불타는 듯한 검은 눈으로 에드워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할머니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마음이 놓였어요. 에드워드 툴레이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에드워드에게 끔찍한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아이 둘이 에벨린이 안고 있던 에드워드를 빼앗아 서로 던지면서 놀다가 그만 에드워드가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에드워드는 물살에 휩쓸려 가면서 펠리그리나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순 없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꼭 할머니 때문인 것만 같았죠. 펠리그리나 할머니는 꼭 그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부 로렌스가 에드워드를 바다에서 건져냈어요. 어부의 아내 렐리는 에드워드를 사랑했습니다. 넬리는 에드워드에게 수잔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여자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처음에 에드워드는 여자아이의 것인데다가 너무 소박하고 평범한 드레스가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 밑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누워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여자옷을 입는다고 뭐가 문제겠어. 넬리는 부엌에서 일을 할 때면 에드워드를 조리대 위에 앉혀놓고 조용조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넬리는 에드워드에게 5살밖에 안 되어 폐렴으로 죽은 어린 아들 이야기를 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난감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나는 네가 꼭 듣고 있는 것만 같아. 에드워드는 자기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걸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에빌린이 이야기를 할 때는 지루하고 모든 게 쓸모없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넬리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져서 자기 인생이 넬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들었어요. 에드워드는 노렌스 넬리와 함께 살면서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렌스와 넬리의 딸 롤리가 찾아왔어요. 롤리는 에드워드를 뻔히 보며 말했어요. 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마법을 걸었다며?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 넌 날 속이지 못해. 롤리는 로렌스와 넬리 몰래 에드워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제 쓰레기장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넬리, 노렌스와 헤어지면서 에드워드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쑤신 듯이 아팠습니다. 이야기에서 펠리그리나 할머니 자체가 복선이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도 복선입니다. 이 복선을 기저에 깔고 사건들이 전개되고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독서영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